天长地久. 천장지구,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도다. 유구한 역사와 광활한 대지의 나라 중국. 시간의 장대함과 그 시간 속에 수없이 명멸한 영웅들의 땅으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중국의 오랜 역사에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빛낸 수많은 문인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그들의 한시는 중국을 넘어 아시아의 문학 전통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시 속에 숨어있는 옛 시인들의 숨결을 찾아 지금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 문학을 전공해온 저는 그간 여러 차례 중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발길 닿는 곳마다 놀라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특히 동남부의 저장성은 남송시대부터 경제, 문화, 학술의 중심지가 되어왔는데요. 한시를 찾아 떠난 첫 여정은 저장성의 성도 항저우에서 시작합니다. 중국의 7대 고도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항저우. 항저우는 중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호는 항저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주변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산 때문일까요? 서호는 아련하고 몽환적인 분위기입니다. 오늘처럼 잔뜩 흐린 날씨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풍경 덕에 서호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인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간 2,500만 명이 찾아온다는 서호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바로 유람선에 오르는 것인데,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3개의 섬까지 여행객들을 실어다 줍니다. 배에 오르니 저도 모르게 시 한 수가 절로 읊어져 나옵니다. 이 서호가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계림산수 갑천하라는 말 하잖아요. 계림의 산수가 천하에 가장 뛰어나다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서호의 풍경을 표현하기를 서호 승계 갑 동남이다. 서호 승계란 말은 이제 풍경을 말하죠. 뛰어난 풍경. 서호의 풍경이 동남쪽에서, 중국 동남부에서는 최고다. 갑 동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래전 시인들도 이렇게 뱃놀이를 즐기며 서호의 아름다움을 칭송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소동파의 시입니다. 수광염염 청방보라, 불빛이 반짝반짝하니 날이 개어 참 좋구나. 그런데 산색몽몽 우엽기라, 산색이 몽롱하니 비가 와도 또한 기이하고 좋다. 욕바서호 비서자라. 이 서호를 서시에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담장농말 총상이라. 그럼 마치 이 서시가 얕게 10개 화장을 해도, 또 짙게 그렇게 치장을 해도 항상 잘 어울리는 것과 같다. 이 시가 나오면서 이제 이 서호를 노래한, 서호를 칭송한 시들을 전부 제합을 한 겁니다. 이곳 호숫가에는 이 시를 지은 북송시대의 위대한 시인이자 문장가인 소동파의 석상과 기념관이 있습니다. 흔히 소동파라 불리는 송대 시인 소식은 송대는 물론 중국 문학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여기에 이제 삼소도, 그러니까 이 소식은 소식만 뛰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 소순, 그리고 동생 소철까지 해가지고 이 3명이 중국 문학사에서 굉장히 뛰어난 역할들을 했어요. 이건 뭐냐? 이게 적벽구네. 이게 적벽구예요.
소식의 문장 중에서 아주 뛰어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훌륭한 문장이죠. 적덕부라고 不如横江水广接天 总因为日所入，令万顷之茫然。浩浩乎如凭虚分，而不知其所至。飘飘忽如一时独立，羽化而登仙。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런슈우즈치오 해가지고 쭉 그 노래하듯이 읊었잖아요. 그것을 음송이라고 그럽니다. 읊을 음자, 낭송할 송자 써가지고 음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전통적으로 중국 신문을 익히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도 근대화 되면서 그것들을 이제 상당 부분 오랫동안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데 근래 들어서 다시 그걸 다시 수집하고 정리해가지고 다시 보급하고 있어요. 시서의 그림은 물론 예술의 전 방위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보여준 소동파. 천년이 흐른 지금에도 동파의 시문에서는 그의 정신과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사람들한테 시는 교양이자 동시에 그 대화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적인 도구 같아요. 말이 좀 어려워졌는지 모르겠는데 공자님이 그 자기의 아들 백어한테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논어에 나와요.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백어를 만나가지고 야, 그 자네 아버지께서 특별히 자네한테 무슨 좋은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 있느냐?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거닐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너는 시를 배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다. 불학시면 무의언이라. 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오기 마련이다. 불학시면 무의언이라. 할 말이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일찍이 시의 나라라 불려온 것이겠지요. 서호 말고도 항저우에는 오랜 옛날부터 문인들이 즐겨온 또 다른 명물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10대 명차 중 하나인 롱징차입니다. 청나라 걸륭제는 이 차의 맛에 반해 차밭에 벼슬을 내렸을 정도였다 합니다. 서호 주변의 아련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차밭 있고 그 너머로 이제 인가가 좀 보이고 그 너머로 이제 첩첩이 안개 사이로 구름 사이로 이 산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주 그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강산 여화, 짱산 유화. 강산은 그림 같구나. 더군다나 이렇게 안개비가 약간 몽몽하게 내리는 때는 일반적으로 시정 화의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정, 시의 정서, 화의, 그림의 뜻. 그래서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이 한 폭의 아주 그런 멋진 시 같은 그런 운치 있는 분위기다. 베이징에 이르는 중국 대운하의 동쪽 끝 항저우는 교통이 요지답게 일찍이 부유한 상인들을 중심으로 차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청하방이라 불리는 시내 중심가 거리에선 항저우의 오래된 옛 찻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